안녕하십니까.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사주 명조 풀으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주 명조가 잘 풀리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게 안 풀리면은 더운데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땐 잘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안 보이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명절을 보고 연습하면서 어떤 지식과 스킬을 같이 겸비해야 이게 제대로 풀리는데,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주 명절을 보면은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볼 사주는 26살 된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분의 남자친구인데 궁합까지 한번 봤으면 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살 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용신을 중심으로 풀지요. 용신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상신, 그 다음에 기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사주가 제대로 풀립니다. 우리가 월지, 그래서 축월의 기묘일주인데요. 이렇게 지장간을 보면은 계신기 해가지고 이 월지의 지장간에서 투출된 기운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축월이면은 이제 계수가 투출돼 가지고 토국수, 제격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계수는 투출이 안 돼 있고 신금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식신격이죠. 월지의 비견 겁자는 이제 용신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비견이나 겁자는 용신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투출된 기운이 신금이니까 이 사주는 이제 식신격이다. 식신격. 내가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재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식신은 이제 재를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식신생재 하면은 내가 성실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재 대신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은 금극목해서 이것이 이제 식신재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재살 아니면은 식신이 이제 칠살을 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좋고 나름의 어떤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겁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살에는 재가 안 좋은데 이렇게 겁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주변에 인덕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지는 여기 비견에 이제 정관이 있고요. 여기 또 보면은 일지에 이렇게 칠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비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기운이 어떤 뿌리도 튼튼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도 뚜렷하고 식신이 제사라니까 사회 나가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수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인이 없죠. 인은 우리가 공부도 되고 학문도 되고 윗사람 덕도 되고 생각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이 없고 식신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일단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바로 실행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이런 이제 경향이 좀 있다. 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좀 생각도 하고 이것이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이 없는 상태에서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식신이 있으면은 뭔가 시작은 잘합니다. 반면에 인만 있고 식신이 없으면은 생각뿐이고 또 어떤 실행 같은 게 떨어지죠.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뭐 생각도 하고 실행도 하고 뭐 또 재가 있어야 또 현실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그 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일지는 자기가 어떤 판단, 최종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있어서 사람도 반듯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주의 운은 어떻게 흐를 것인가? 그 수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금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화기운으로 흐릅니다. 이 비견은 그렇게 흉신이나 어떤 뭐 길신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공명정대하죠. 뭐 10개라고 하면은 5개, 5개 이렇게 그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그 비견에 이렇게 그 수기운으로, 수방으로 흐르는 것은 이거는 좀 안 좋죠. 토국수에서 재를 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생금 해가지고 비견이 식상으로 흐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고, 그 화기운은 이 이제 인이 들어오는 건데, 이 비견을 생해주는 건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에는 그냥 무난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이 지금 26살이면은 개해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재가 들어오면은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살을 살릴 텐데, 그러질 않고 이게 무게합돼 가지고 재가 이렇게 무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신제사라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 해수가 이 토국수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해묘이 목의 어떤 기운으로 가지고 살이 좀 커졌죠. 살에 국을 짰는데 그것이 목국토 할 수 있지만, 이 사주는 살이 이렇게 내를 극하도 여기 보면은 그 일간이 좀 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주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해묘미 그 살에 국을 짰다 하더라도 크게 그 염려할 건 없습니다. 또한 이럴 때 그 해묘 그 합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사귀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이런 그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일찍 남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금의 그 식상의 어떤 대운으로 흐르면은 그 나는 잘 나갑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그 상대방 그 남자나 남편 운이 약해집니다.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반대로 여자가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 37대운 정도에 보면은 이 식신제살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십성 말고 육친으로 볼 경우에는 식신이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식신은 내가 아이 낳고, 그 식신은 내가 자녀도 되고, 그 다음에 살은 내 남편도 되는 겁니다. 관뿐만 아니라 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득자별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나는 뭐 내 일하는 데 지장 없는데, 육친적으로 들어가서 내 남편하고 사이는 멀어지거나 이별하거나 그럴 수도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여기 신금이 와서 이제 그 금극목하고 여기서 또 이제 금극목하죠. 그러면 이 신금은 들어오도 천간에서 브로킹하는 게 없습니다. 토생금에서 신금을 더 살리죠. 그래서 이 살을 극하는 그런 이제 그 이 살도 또 뿌리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잘 나갈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 밑에도 토생금에서 식신이 와서 이 살을 극하면서 배우자궁을 묘유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37부터 47 사이에 있는 이 신유대운이 이 배우자하고의 어떤 갈등이 최고조로
흘러서 이혼 내지는 이별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47 신금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이제 토생금에서 상관의 상관이죠. 뭔가 내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변동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이 을경 합이 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합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37대운을 지났다 하더라도 47대운에서도 이 배우자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잘 나갑니다. 나는 식신상관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나는 잘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배우자하고의 연이 좀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이제 화운으로 흐르면 화생토에서 뭐 말년에는 뭐 좀 편안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 57대운에서도 해묘미 합이 들어와 가지고 만일에 이때 이혼한다 그러면 이때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기도 또 자식궁에 또 합도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이혼하더라도 뭐 나중까지 혼자 산다 이런 거보다도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또 다른 어떤 배우자, 남자나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어떤 배우자운이 약해서 그러면 그 남자 사주를 한번 줘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사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보면은 이 목국토에서 7살격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인이 이렇게 비견했다가 어떤 기운이 맺혀 있고요. 무제사주에다가 이 7살격의 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육친적으로 보면은 남자한테 재는 여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자 운이 약한 무제사주에다가 만일에 여자가 들어오는 수기운이 들어오면은 토기운이 바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들어와도 토국수가 되고요. 임수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토국수도 되고 정임화까지 되는 이런 이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남자분 사주도 여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만일에 두 분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 해로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해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주다. 특히나 여기 보면 일주가 기사일주였다가 시주도 기사일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분이 여자하고 해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 내 여자, 나와 내 여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주하고 시주가 같은 어떤 그런 오행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무제사주에다가 천간에 비견의 기가 맺혀 있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일주와 똑같은 시주가 있는 이런 남자하고 만났을 때 과연 해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대운으로 보면은 이 재가 들어오는데 토국수에서 천간으로 치고요. 이 배우자궁도 사해충에서 때리고 자식궁까지 사해충에서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궁이 충이 되면서 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분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해로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자분도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 운이 좀 약하게 태어났거나 대운에서 배우자를 극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사주일 경우에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배우자 궁을 충을 할 때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궁합을 봐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일에 맺어진다 그러면은 뭐 사랑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인연이 오래 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해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주에 따라서 뭐 해로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혹 사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사주로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뭐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꺼려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아이 키우느냐고 뭐 후딱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좀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돌아가실 때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이 적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 수명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경제적 능력도 늘어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사주대로 사는 경우가 거의 그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사랑도 해야 되지만 궁합도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은 해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아마 조금 그 부부간에는 조금 서먹서먹하게 지내거나 헤어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직업적으로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하고 육친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주가 정확하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육친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별로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 육친하고 사회적 성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보면서 감명을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사주 푸는 스킬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주를 선택해 봤습니다.